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8일 화요일 손상TV 고번철 손상대회 구손 양자 토크. 야, 이거 손이 9개입니다. 10개가 아니고 영어는 꼬리가 9개가 달렸다는데 지금 대한민국을 살려낼 제4차 산업의 혁명 우리 고번철 박사께서 많이 강조하신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안녕하십니까. 예. 혁명이죠. 혁명입니다. 혁명. 예. 혁명. 그 혁명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준 게 있어야지. 양자기술. 네. 이거군요. 네. 양자기술. 대한민국의 새로운 네. 도전, 양자기술. 네. 야. 이거 일단은 우리가 그 양자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가 낮고 아직도 언론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이해도가 낮아서 네. 다른 서구나 선진국들은 이미 막 상당한 이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네. 국가가 나서서 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뭐 미국과 지금 패권전 다툴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아직 걸음마 단계인데 다행히 우리 고번철 박사께서 먼저 이 4차 혁명이 어떻게 발견할지를 깨닫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 방송을 보다 보면 요 좌파 같은데 요 좌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양자역학이 아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 댓글에다 황당하게 써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 노벨상 수상자들은 뭐라고 하죠? 아니 노벨상 수상자이기 전에 예. 중국의 7대 전략 기술이 있어요. 예. 그게 아마 작년인가 만들었을 겁니다. 그게 양자 당연히 있죠. 예. 그 뭐 좌파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자기들의 정신적인 모국인 중국에서 양자 기술을 7대 전략 기술로 선정한 것은 뭐라고 비판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뭐 중국도 상당히 지금 여기에 심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사실은. 그죠? 국가의 앞으로의 이제 핵심이고요. 근데 이제 뭐 중국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지만 국내 좌파들이 자꾸 무슨 양자역학이 이상한 것처럼 얘기하고 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네네네. 이게 뭐냐면 공부가 안 되는 놈들이 네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저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은 양자역학 유령이 아니다고. 이게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나? 그렇습니다. 예. 네. 뭐 결국은 그 이제 아인슈타인의 이제 신봉자들이고요. 예. 최근에는 어쨌든 물리적 세계, 미세적인 물리적 세계를 설명하는 방법은 양자역학 이외에 다른 학문적 기반을 찾을 수 없다. 양자역학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까지의 결론입니다. 이거 더 이상 뭐 여기 뭐 월갑을 할 일 없잖아요. 월갑을 하고 뭐 노벨상이 그 양자역학 그 스카트를 3명에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노벨상 줄 건데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으니까. 네네. 그리고 국내에서 또 서울대에서도 최고 학자로 정평이 나 있는 김모 물리학 교수 이 양반도 몇 년 전에 양자역학은 이미 이론적으로 완료됐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산업에 그 문제만 남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만일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은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이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말씀이 나온 김에 반도체가 지금 3나노 기술로 이제 TSMC나 삼성 반도체가 내년일까 내후년일까 지금 그것에 회사에 구군을 걸고 있잖아요. 근데 나노라고 하면은 뭐 10억분의 1m 아니에요. 근데 그 3나노 이후에 나올 기술이 1나노가 아니고 0.1나노가 아니에요. 2.5나노 이런 식이라. 말하자면은 반도체 기술에도 이제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자동차에도 자동차 기술만의 한계가 도달한 거예요. 말하자면은 연비를 개선하는데 반도체 배터리 기술에도 한계가 도달한 겁니다. 말하자면 현재에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들에 대해서 이미 그 인간의 두뇌로 만들어낼 수 있는 데까지 다 만들어냈어요. 그렇다면 인간이 그걸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인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 이게 벌써 100년 전서부터 준비해온 양자역학, 양자물리학, 양자전자기학이 바로 새로운 돌파구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 그 전문 기술자, 전문 과학자, 과학기술자들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뭐 지금 방금 우리 구 박사 말씀하셨듯이 뭐라 그러지 이거 이제 뭐 돌려서 쓰던 전화기 있잖아요. 네네. 백색 전화기. 백색 전화기. 이거 쓸 때 지금 핸드폰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한 사람은 기술자는 과학자밖에 없잖아요. 우리 특히 이제 구본열 박사님 같은 경우에 이걸 휴대폰을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이 쓰면 얼마나 좋겠냐는 이 혁신적인 이제 기술을 개발했는데 저도 예상 못했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예상했으면은 네. 무선 통신 분야로 그냥 있었지. 그렇게. 정치에 입문 안 했겠죠. 그렇지. 이 정치에 잘못 갔어요. 이거 시국신다 좀 하고 와야 되네. 이 국민이 1인당 2대씩 가지고 사용하고 리는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지. 나는 이제 그 문명의 이익이라고 이제 보통 많이 하는데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그에 대한 이제 문명의 이제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이제 이 역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기는데 이제 직접 이제 국회의원을 이제 18대 국회의원 했으니까 내가 얘기했는데 대놓고 정치인들 욕하는 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들어주셔야 돼요. 네네. 아니 나는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제대로 공부하는 인간이 한 놈도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남에게 공격을 하고 비판하려고 그러면 예전처럼 무슨 국어사전 백과사전 뒤질 것도 없고 휴대폰만 두드려보면 되잖아요. 아니 이재명이가 3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구본철 박사가 예를 들어 뭐 몇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지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다 대부분이요. 이름만 두드려보면 5년 전에 뭔 얘기고 3년 전에 뭔 얘기했고 뭐 이래 되면 이번에 이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고 서로 그냥 말꼬리 잡기 하느라고 국민들 혈세가 세비전을 이렇게 한다는 국정감사장에서도 엉뚱한 말꼬리 싸움이 나는데 앞으로 뭐 양자 처리 다 해야 돼. 그 인간도 양자 처리 다 해야 돼. 양자 처리하면 좀 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순하고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양자를 이해를 하는 게 먼저 관건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에는 그 안 될 인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구조조정 회사에서 구조조정의 근본 원인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도하고 무슨 상품을 바꾸는 거였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사람을 바꾸는 게 구조조정의 원뜻이 돼버렸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국회도 구조조정해야 돼.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네. 그 주사파들 내가 보기에는 양자 처리해도 네. 우리처럼 이렇게 순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변하지 않는 원초적 DNA를 갖고 있어 안 된다고 해요. 저렇게 대한민국에 좀 미끈나갑니다만은 네. 좌파가 이렇게 대한민국의 좌파가 이렇게 성하게 된 것은 우리 우파들의 책임이 커. 왜냐하면은 좌파들이 저럴 수 있도록 역사도 양보하고 모든 그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좌파들을 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너무 지나치게 양보하면서 우파의 입지가 줄어들고요. 네. 심지어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도전하는 측면에서도 도전하고 거짓말하는 방해꾼들은 전부 제가 보기엔 좌파들 같아요. 그렇죠. 네. 우파 내파 좌파도 전부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지금 뭐 양자 얘기하다 지금 약간 정치로 갔는데 어차피 시국 진단도 좀 해야 되니까 이 뭐 국민들은 지금 뭐 국회 해산을 해야 될 정도까지 지금 뭐 감정이 북받쳐 있어요. 사실 뭐 정치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런 자세가 가장 기본이 돼야 될 텐데 뺐지만 달면 어깨 힘주고 국민 무시하고 그냥 패거리끼리 모여가지고 저거 유불리만 따지고 오죽하면 이재명의 사법 있을 거 문재인 감옥 안 가는 거 여기에 국회의원들이 치중을 한다는 이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잡아올까요? 잡아 넣으려면은 그거 잡아 넣을 수 있는 딱 한 사람만 제대로 잘하면 돼요. 다음에 공천권을 줄 수 있는 당대표, 네. 그 다음에 당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리 대통령님이 정말 잘하시면 국회의원들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국회 지금 뭐 대정부 질문이나 아니면 상임위 또 질문이나 아니면 국감을 보면서 제가 이 한동훈 장관을 편드는 게 아니에요. 우파에 저 정도로 좌파와 맞짱 뜰 사람이 있었으면 오늘날 좌파가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구본주 박사께서는 우파가 투쟁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것들이 배치 떨어질까봐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저 좌파들이 개떡까지 달라드니까 이걸 겁을 내서 네.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몰라요? 모르는 일이에요. 양자는 얽힘으로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양자의 원리가 얽힘이잖아요. 얽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서 뜻을 결정할 때까지는 몰라. 중첩이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부는 지금 현재 양자토 협동조합에 몰입하고 있고 이 양자토 협동조합의 애국 운동을 살리는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그거 자체도 겹쳐 있어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뭐 몰라요. 네. 하여간 좋습니다. 뭐 우리 또 구본철 박사께는 옛날 뭐 공기업에도 계셨기 때문에 지금 그 뭐 우리나라만 아니고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양자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하고 있다. 네. 그럼 뭐 우리나라는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제가 이 자료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네, 네. 인류의 삶과 산업을 바꿀 기술이 양자 기술이다. 근데 네. 이게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은 네, 네.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네, 네. 이 두 고래 사이에 한국이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저 어느 신문입니까? 이거 모릅니다. 근데 제목을 잘 붙였어. 그렇죠. 인류의 삶, 예. 산업을 바꾼다. 우리의 양자토 협동조합의 법인 쪽의 그 그룹 이념하고 일맥상통하네요. 똑같죠. 예. 네, 네, 네. 이게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언론도 이제 전문가의 이제 고견을 듣고 네. 기사를 쓰는 게 있고 네, 아니면 그 전문가 수준의 네, 네. 그런 사람이 뭐 기자가 돼서 네네. 직접 이제 그 기사를 쓰고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이제 과학 기술 이제 이런 쪽에는 솔직히 좀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네, 네. 마구잡이 뭐 기자가 돼서 그거 들어가서 듣는 거로 쓰면 뭐 꽁인 닭인지 알아야지. 근데 지금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런 기사들을 보면 네. 드디어 이제 눈을 좀 뜨는 기자들이 있다. 더더욱이나 윤석열 정권에서 초기부터 국가 전략 산업으로 양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네. 아마 좀 있으면 이제 국가가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아마 이런 기사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네. 놀랐습니다. 저도 예, 예. 인류의 삶을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만이 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놀랍습니다, 진짜로. 예. 감히 특정한 기술이 예. 인류의 삶을 바꾼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이거 어느 기자가 썼는지 내중에 좀 백진호 뭐 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미처 모르니까 저 친구는 뭔가 좀 아는 친구네. 예.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썩어 빠진 저 정치인들 하는 헛소리는 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가가 살찌고 뭐 우리 젊은이에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양질의 기사만 써도 네네. 다 못 쓰는데 네. 물론 이제 언론이 이제 비판이 공기는 공기라는 이 그 양질은 다 갖고 있어요. 네. 잘못된 건 잘못돼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자분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저희가 엄청나게 지금 우리 활동 내용을 보도 자료를 뿌립니다. 네. 근데 우리 기자님들이 우파 그 그룹에서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 달아주질 않아요. 안 해도 우리 돼요. 활동을 뭐 저런 그 인류의 삶 또는 뭐 이 산업의 핵심 기술이라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에 이 주력 부대가 우리 양자터인데 그럼요. 우리 기자님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좀 있으면 이제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활동 이제 이 범주가 이제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되고 네. 또 국가가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추진하는 이 양자 기술에 대한 국가 아젠다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드러나면 네네. 민간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보면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네. 그때는 뭐 아무래도 또 이 매일같이 또 기자들이 찾아가 자꾸 물으면
뭐 나는 안 귀찮은데 우리 구 박사님은 아니 귀찮겠지. 뭐 우리 홍보실장 하나 또 이렇게 두지. 그러니까요. 교육 잘 시켜서. 자, 윤석열 정권이 뭐 저희들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양자 4대 강국을 이제 만들어 보겠다. 이제 국가 전략 기술 여기에 이제 양자 기술을 넣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거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잘 모르. 아직은 그냥 이제 발표한 그 상태죠. 일단은 선언이고요. 그렇죠. 네, 선언이고 양자 기술에 대한 국가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 거냐 하는 문제는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대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네. 사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산업계 그리고 우리와 같은 민간계에서도 구체화시켜서 정부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정부와 산업계와 우리처럼 민간계가 연합해서 어떻게 어느 분야에 대한민국은 집중하고 거기서 기술 패권, 정부가 주장한 양자 분야의 기술 패권을 어떻게 열어가고 장악할 거냐는 문제는 정부 쪽뿐만 아니고 우리와 같은 양자 분야에 대한 응용 기술의 전문가들이 도움이 아마 필요할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미 뭐 예산 책정을 어느 정도 다 했기 때문에 네네네. 아마 시동만 걸면 아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의 이 양자 기술과 관련한 이런 추진 속도를 아마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5년간 25조 원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뭐 다 가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4대강이 그렇죠. 22조인데 네네네. 25조를 투입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에서 적어도 양자 기술만은 앞서가는 국가로 만들어 보겠다. 네네. 이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으로 양자 기술이 이 12대 국가 전략 기술의 기반 기술, 옛날 같으면 기반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네. 이번에는 필수 기술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필수 기술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또 국가 전략 기술의 그 구분에 로 놓았다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방향을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율사 출신이니까 뭐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을 안 갖고 있다고 보는데 네네. 이제 가기정통부 장관이 지금 누구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가기정통부에서 적어도 양자 기술에 대한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충분한 이해도를 싣겠다 보는 거고 업무 뭐 보고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선점했다는 데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이건 잘했다. 물론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이제 국가적 투자.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대로 먹여 살릴 먹거리, 미래 먹거리죠. 그렇죠. 이게 양자 기술이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기존에 때 되면 오겠지 하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양자 기술을 빨리 선점해야만 흔히 말하는 4차 혁명에 빨리 도달할 것이고 그게 우리 삶을 또 국민들의 뭐 미래가 윤택할 수 있는 이런 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각 분야의 독립적인 기술들의 이제 한계가 왔어요. 말하자면 자동차 분야도 자동차 전문 기술자들이 연비를 어떻게 해서 계산할 건가 이런 부분에 이제 한계가 왔어요. 말하자면 소나타 같은 경우는 16.7km 이번에 새로 나온 거가 최대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1km를 더 높이는 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배터리를 만드는 그 전문가 LG전자나 뭐 하이닉스전자나 뭐 이런 전자 회사에서 배터리 효율을 3% 올리는 건 또 엄청나게 또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배터리 한번 충전하는데 1000km 간다. 그러면은 3%면 30km 한번 충전해서 30km 더 가게 하는 거 이거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도 3나노 기술에서 2.5 나노 기술로 가는데 또 엄청난 투자와 기술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단독 기술에는 이제 한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류가 거기에서 포기할 거냐? 그렇지는 않고 또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양자 기술이 나온 겁니다.
이 자동차건 반도체건 배터리건 간에 네. 이것의 기본 구조, 기본 원리는 바로 양자역학이라는 사실을 그동안에 몰랐지요다. 네. 일반 국민들도 몰랐고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역학 얘기하면은 뭐 신기루 같이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본 원리는 양자역학입니다. 따라서 양자역학의 그 지식을 가지고 또 그걸 어떻게 산업 전반에 응용할 거냐 하는 우리 양자토 기술진과 경영진들이 얼마만큼 이 지금 새로운 산업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좀 있으면 그 공로를 아마 인정받을 거다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게 지금 뭐 저희들이 이제 뭐 꽤나 한 대여섯 번 그리고 지방과 세미나를 거치고 난 이후에 아마 이제 자동차 회사에 있는 분들 같은데 네. 19.6, 22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 상상에는 그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상 못하는 거. 왜 그러냐면 그게 만약에 지금 현재 연비가 예를 들어 뭐 19, 20 뭐 이런 막 넘어갈 수 있는 이게 된다고 그러면 굳이 미국 시장이나 저 서구 시장에서 연비 사기쳐가면서 차를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매년 한번 여러분 뭐 자료를 뒤져보면 제가 오늘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만 있는데도 제가 못 가져왔어요. 만약에 자료를 찾아보면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연비 속여가지고 크기에 벌가금이나 이 가태료를 무는 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난 맞아요. 액수에 이 네, 가태료를 네. 물고 있는데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연락이 와가지고 진짜냐고 묻는데 진짜예요. 양자하시는 분이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아니 더더욱이나 이제 제 차가 이제 현대차, 이제 구 박사님도 현대차인데 네. 이제 저는 19.6, 22km. 22km 가져갔는데 응.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차를 만드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봤을 때는 22km 간다면 22km 만들겠지, 그죠? 그럼 22km라고 해야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안 되니까 이제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제 궁금하면 한번 찾아오십시오. 뭐 우리가 국가 전략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이 잘 될 수 있다 그러면 뭐 어느 한쪽만 줄 수는 없잖아, 그죠? 네. 그런 기술 공유는 한번 우리 구본철 박사님께서 신경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양자 기술을 개발하고 뭐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기술자가 하늘에서 뭐 천사처럼 뚝뚝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입니다. 네. 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몇 명쯤 되길래 지금 이 1000명까지 키운다는 겁니까, 이게? 뭐 양자 기술 전문가가 그 뭐 몇 군데 있죠. 예. 뭐 서울대나 또는 이 대학교에서 대학원 학생들이 좀 있겠고 국내에서는 뭐 표준기술연구원에서 양자 기술 관련 전문 기술 부서로 이미 지정이 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예. 또 포스텍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니까 그런 데서 양자 기술을 좀 가리키고 있고 그 원자력 하고 있는 저도 원자력을 연구하면서 예. 이제 양자 기술 이제 동시에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원자력을 했던 분들이 또 양자 기술의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고 짧은 기간 안에 이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원자력계의 병목 현상이 이제 일어나서 혹시나 이 원자력 공학과 출신들을 단기간에 양자 이 기술 전문가로 전환하는 문제도 깊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수급이 될 수도 있겠다. 단기간에 대한민국은 뭐 어쨌든 이런 응용 분야에 또 나름 그 전문적 그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니까 저희는 만일에 국가 정책만 오르고 그거에 대해서 재정 지원만 확실하게 한다면 저는 뭐 4대 강국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구본철 박사님이 이제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국내 기술자가 뭐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소수죠. 턱없이 부족합니다. 한 100분의 1 정도 될까? 100분의 중국에.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보도가 하나 나왔길래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 이야, 이 양자기술 연구자가 중국은 5,518명, 미국은 3,122명, 한국은 고작 500명 맞네. 뭐 10분의 100, 10분의 1은 되네 그래. 아, 이게 기술자를 많이 이제 키워야 될 정인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양자 기술 이제 연구자이면 우리 이제 뭐 우리 구본철 박사님이나 이런 석학들이 이제 많이 이제 거기에 이제 R&D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 학생들을 키워가지고 한다면 이거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은데 물론 뭐 양자 기술이 오늘 당장 내일 세계를 제패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죠. 아마 어차피 시간을 거쳐가더라도 좀 늦긴 하겠지만 이제 국민의 이해도가 많고 산업 전반에 걸쳐서 4천 명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 정부가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서 네. 아예 대한민국 자체를 전부 양자화 바꿔버리면 네, 네. 아마 나름대로는 아까 아마 손가락 4개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 의지예요. 네, 의지하고 이 양자 기술은 친환경 기술이고 그래서 반대자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인재를 육성하고 발굴하고 육성하고 또 단기간에 키우는 문제가 정부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나서서 지금 우리가 양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정말 힘겹게 지금 첫 작품 출시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상황에서도 좌우 대립 이념이 뭔지 우리 사업을 계속 방해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좌파지만은 자,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게 좌우 대립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진취적인 생각이나 이런 행동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회 분위기 쇄신에도 필요하고 양자토 협동조합이 그런 역할을 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먼저 애국심이 뭔가를 양자토로 보여주시자고 우리가 호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태극기 들 때는 물론이지만 태극기 든 분이 라면은 이제는 양자토 협동조합의 멤버가 되는 것이 하나의 순리다. 저는 뭐 10번, 20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무슨 또 정광 목사님 자유마을 뭐 정광 목사는 그거 하고 뭐 반대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그대로 저도 다 가입되어 있어요. 우리 다 회원들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있고 이제는 흔히 말로 좌파들을 디테일하게 쪼개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생태계를 하나하나 부숴나가지 못하면 그게 윤석열 정권 안에 주어진 시간이 5년밖에 없어요. 그 안에 그 생태계를 부수고 거기에 흔히 말로 콘크리트를 딱 치고 그 위에 우파의 생태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또다시 정권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좌파되는 동네가 썩어 넘어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양자토 협동조합에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서 각 분야별로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시민단체도 그렇고 젊은 청년을 키우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자본이 없이는 힘들 거란 건 그 결론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좌파들처럼 정부에다가 빨대를 꽂고 지방자치에 빨대를 꽂고 그 돈을 받아다가 지금 민노총처럼 나라를 뒤엎는 뭐 이런 형태대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생력을 키우려면 우리 스스로의 기술로 몰래 해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은 상당한 얘기였어요. 뭐 기술이 있어야지. 기술이랑 좋은 거는 다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데 마침 우리 고문철 박사께서 감히 지금 이 양자 기술을 정부가 생각도 못하던 그 시절에 이걸 강함이 내놓았기 때문에 양자토 협동조합이 이제 출발할 수 있었고 이게 지금 현재 흔히 말하는 큐파에이드라는 차량 연비 개선 탄소 절감 장치 이제 이게 곧 이제 10일 정도 14일요. 예, 판매 시작입니다. 예, 14일부터 이제 판매가 시작될 텐데 우리가 그 이걸 대비해서 우리 그 회원들 그 조합원들에게 네. 100명 정도는 우리가 일단 무상으로 보급을 해서 네. 그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한번 이 데이터를 뽑아보자 해서 100명을 선착순했는데 그날 끝나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하신 분들은 모르고 하신 분들은 아유 나는 왜 안 해줘 이러는데 아마 사용해 보시면 어차피 나중에 또 구입해서 뭐 써야 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구입해 쓰셔야 돼요. 예. 그리고 현재 저희들 택시회사에 오랫동안 차를 끌고 다니는 이 택시회사에 거기에도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전에
저희들 차량이나 이제 우리 개개인이 끌고 다니는 다양한 차량에 이제 착용해서 이미 어느 정도 다 밝혀져 있어요. 네. 그렇지만 공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상품 출시에 맞춰서 이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겠지만 한번 장착을 해서 차량을 운전해 보면 물론 뭐 기름 연비 개선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차에 냄새가 없어지고 그 언덕길 달려보면 알아요. 최소한. 스포츠카 수준. 필요 없어요. 그냥 네네. 아유 무서워라. 너무 잘 나가니까 무섭죠. 너무 잘 나가서 저는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겠지 하고 가다가 앞차를 박았어요. 근데 다행히 그 아주 접점에서 박아서 살짝 긁혀가지고 네. 천만 다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한계령 같은 거 한번 넘어보세요. 놀래. 그 올라가는 그 힘이 그거 대단해. 예. 대관령 한번 넘어보시라고. 네. 아주 이래서 이게 또 이게 효과가 있구나 하는데 그러면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감하게 거금을 들여서 만든 제품들을 시험해보라고 우리가 100개를 이제 곧 이제 또 도착할 겁니다. 활성.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진짜 이 얘기를 해줘야 된다. 아니 일단은 조합비는 냈어요. 초창기에 냈는데. 예, 초창기에 조합비는 들어와 있는데 신상 명세를 안 보내줘가지고 이게 누군지 전화번호도 없지요. 또 주소도 없지요. 이름도 없지요. 이름만 있어. 네네. 근데 이걸 또 방송에서 누구 이름을 또 거명하기도 뭐하고 이럴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맞다. 내가 문자로 그 주소하고 그 정서 받을 주소하고 또 뭐 몇 가지를 이제 전화번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보내라는데 안 보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꽤나 여러 명 있어요. 아니 손상내나 구본출 박사를 위해서 그래 내가 보내줄 때 그 돈 당신들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치워.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공짜도 싫어요. 그러니까 보내놓고 지금 깜빡하신 분이 계시다면 꼭 우리 양자협동조합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아까 이제 이게 우리도 뭐 적어도 제가 보니까 미국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네, 그죠? 한 3,000명. 미국까지야 갈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3,000명 우리가 키워야지 안 돼요. 인구가 있는데 그렇죠. 네네. 우리 그 연구소에서 우리 이제 구본철 박사님 또 우리 또 한 분이 또 있는데 이분이 좀 있으면 국가기관으로 갈 것 같아 지금 얘기를 못 하겠고 네네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 또 기술 이제 저변학대를 위해서 꼭 이게 무슨 다 나라가 해야 된다 이런 개념 없어요. 정치인들이 여의도 정치인들만 정신 바짝 차리면 진짜 이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살 수가 있어요. 잘 가는 나라를 정치인 300명이 그 고무줄을 잡고 못 가게 계속 끄집어 내리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직 하면요. 야, 뭐 국회는 지금 현재 뭐 국회 해산권이 없으니까 국회 문을 닫고 한 1년간 국회의원 없이 나라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나라 잘 될 것 같아. 기분에. 기분 나쁘십니까? 아니요. 저도 깊이 이미 없어졌는데 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제가 이제 그 언론을 쭉 한번 이제 서핑하다 보니까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자 기술 퀀텀 점프를 준비하라. 지금은 이제 준비가 아니고 흔히 말로 이제는 실행을 해야 될 단계가 왔다. 아마 우리 구본철 박사께서 오래전부터 이제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 실행이 아마 우리가 최초 같아, 그죠?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게 또 이제 자신합니다. 국가에 뭐 손을 벌리지 않고 자생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에 그 침투하기 좀 이상하다. 그 삶에 직접 뛰어들어서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거기에 또 생기는 부가가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이제 과감하게 양자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제 조합원들과 함께 이미 발을 디뎠습니다. 혹시 우리 15일 날이죠.
뭐 부산. 부산, 네, 네. 부산지사, 예. 네, 개소식. 부산지사 이제 개소식이 있는데 부산, 경남, 울산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참석해 주시면 고맙고요. 그날 또 흔히 말로 시국 강연하고 또 우리 양자터 정보기술관은 해박한 지식을 고문철 박사께서 직접 전해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오후 3시부터 할 것 같아요. 네, 네, 꼭 오시고 네. 부산지사 모르신다면 양자터 협동조합으로 전화를 주시면 대표 전화도 저희들이 열었죠. 예. 1533에 2671 1533에 2671 댓글로 한번 남기겠습니다. 예예예. 어쨌든 지금 네이버나 구글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예. 우리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오픈은 이제 네, 공식적으로 이제 지금 오픈한 거는 임시 오픈입니다. 그렇지. 임시 오픈이니까 그 내용이 조금 미비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하도 업데이트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네 완전히 새로 개편해 버릴 거예요. 이제 네. 이제 쇼핑몰 수준의 이제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면 지금 현재는 조합원을 온라인으로 모집을 하고 제일 그 우선순위인 큐파워에이드의 판매와 홍보를 위해서 개설한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조합원과 그다음에 이제 상품 홍보를 일단은 시작을 했고 이제 11월 말경이나 12월 초순경에는 본 메인 홈페이지가 이제 개설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정상화 시키는데 사실은 이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이나 우리 조합원들에게 먼저 정말 저렴한 값에 아주 실용적인 값에 제공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니까 우리 조합원님들은 먼저 이제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많은 또 우리 조합원님들 자체가 홍보원이 다 되어가지고 우리가 일체로 양자터 협동조합을 대한민국에서 넘버원 꼰덤 점포하는 그런 그룹으로 이제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네. 지금 아마 이제 물론 뭐 손상들을 다 좋아할 수는 없어요. 이제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아마 좌파들 같은데 쓸데없는 뭐 유사수실이니 뭐 엉뚱한 걸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단톡방 뿌리는 인간들이 있어요.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지만 우리가 국세청, 건감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 그리고 심지어는 통신판매까지 모든 건 다 법적 조치를 다 했습니다. 법적 조치가 아니고 법적 구비를 다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저희들에게는 흔히 말하는 우리 신규철 변호사님이 고문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리사도 있고 우리 또 세무사도 있고 왜냐하면 뭐 남의 돈 단돈 10원이라도 뭐 훌쳐먹겠다 이런 생각하는 좌파들의 생각 가지고 양자터 협동조합을 공격한다 그러면 이 그만 안 두겠습니다. 자기네들 패턴, 생활 패턴, 행동 패턴, 생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모든 법적 문제는 다 해소했기 때문에 그 신경 쓸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모든 수를 다 갖췄고 유권 해석을 다 받았고 현재 그와 관련한 등록증이나 허가증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아시다시피 손상TV가 전 유튜브가 전부 밑에다 뭐 구독 후원료 이런 거 깔고 막 하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감옥 갔다 나와가지고 모르고 이제 몇 번 했죠. 네. 하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때부터는 걷어치우고 만약에 이게 뭐 다른 유튜브를 생각해서 본다고 그러면 엄청난 이제 그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구반철 박사께서 고생하셨어요. 내 기술을 내놓겠다는 그게 제가 감동을 받았어. 그래 대의를 쫓아가자. 대의를 사소한 잔돈푼에 목숨 걸 게 아니라 우리 우파 국민들이 진짜 그동안 그렇게 피비린내게 싸웠는데 이제라도 좀 편히 살 수 있도록 이제 나이 드신 분이 집회에 나와서 막 이거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앞장서주고 어른들이 진짜 걱정하는 이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고 이렇지 않습니다는 지금 현재 우리 손상TV에서 우리 준 PD는 제가
팩트 체크 그리고 직언직설을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잘못된 건 누군가는 목숨 걸고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 국민들이 그걸 보고 터득하고 다음에 좌파에서 거짓말하는 사기를 치면 봐 저놈 봐 손상TV가 딱 지적가 되니 딱 제대로 나왔구나. 구본철 박사께서 나와서 뭐라고 하더니 딱 그런 식으로 가고 있네. 이 판단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판단 기준을 조금 달리 얘기하면 여러 번 듣다 보면 이 공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진실의 세뇌가 되면 감이 오는 겁니다. 감이. 저 국회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놈 봐라. 말은 바라온 것 같아 속은 새카매. 저거 딱 거짓말하고 있어. 네.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주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지금 현재 이 방송 손상TV 이 본방송이다 원래 이게 이제 정치일보가 오랫동안 정치일보가 가지고 이제 다시 재가동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보시는 우리 구본철 손상대 양자 토크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뭐 지금 오늘 이제 이 시간 원래는 이제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저 높은 곳에 계신 분들이 오늘 사무실 찾아와가지고 네네. 뭘 자꾸 물어서 시간이 할 수 없이 뒤로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 구본철 양자 TV도 또 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 뭐 이쪽 그 아주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또 제 구본철 양자 TV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제 양자터 협동조합이 인사동 홍익빌딩 5층에 있습니다. 이제 사무실 개소식을 점해서 14일부터 태극기 사진전 제1회 사진전을 거기서 15일간 개최하고 참 의미 있는 그렇죠. 행사입니다. 이건 언젠가는 했어야 되는데 뭐 막상 해보니까 이 작은 돈이 안 들어가고 아유, 너무 큰 돈이 들어서 멈칫멈칫 했는데 네네. 그래도 역사적 기록은 우리가 남겨야 된다. 그래서 가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잊어버린 30년이 아니고 잠시 묻어뒀던 7년 전의 추억을 모두 사진으로 그걸 확대하고 편집하고 맛있게 해서 어느 화랑 못지않게 그게 이제 딱 전시를 할 겁니다. 전시관입니다 원래가. 그 전시관 한번 오셔서 직접 보시고 혹시 왜 왔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있는데 나는 이 사진이 없지 이러면 다 있어. 휴대폰 속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 아니 그거 보면 안 보이지만 그 다 안에 다 있어. 그렇지. 예, 다 전체 있어. 사진 보고. 예, 다 있어. 오시는 분들은 다 계세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하나 걸려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 핸드폰 속에 있는 사진을 갖고 오시면 저희들이 컴퓨터로 프린터를 해서라도 오케이. 거기에 개인적으로 사진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렇지. 통곡의 벽이 아니라 나는 그 시점 어디에 있었는가 딱 있어요. 한번 오셔보십시오. 만약에 이번에 서울 전시회가 잘 되면 지방에서 못 올라오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지방 전시회도 지사별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셔서 자신의 사진을 하나씩 꼭 핀으로 꽂아놔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하나씩 다 프린트 해가지고 혹시나 모르니까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네. 하나씩 꼽아놓고 가시면 네. 굳이 뭐 있는데 꼽은 거는 저희들이 한번 보고 왜냐하면 이제 디스플레이 된 이런 사진은 저희들이 뜯을 수는 없으니까 뭐 자기 사진만 잔뜩 끌으려고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역사 기록을 남기는 거니까 꼭 한 장씩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미처 갖고 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이 프린트해서라도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토요일 날 뭐 강화문이었던 삼각지가 어디에 됐든 어차피 집회 현장에 나오시잖아요. 네. 집회 현장에 나오셨다가 가면서 한번 돌아보면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강화문에서 인사동까지는 걸어서 한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다 오십시오. 네. 손상대 TV를 사랑하고 애청하시는 애국 시민들은 다 오십시오. 이게 그동안에 7년, 6년 이상 애쓰고 고생하고 흘린 눈물에 대한 총 결산이고요. 이거 손상대 우리 대표가 결정하고 추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반드시 누가 해야 되는 부분을 이번에 양자토 협동조합 설립을 기념해서 추진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애국 국민들의 역사상 정말로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오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와 주십시오. 그럼 네. 거기서 뭐 또 반대로 전시회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가는 것도 네. 아마 좋은 기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가 생각했던 대한민국이 그 안에 오롯이 역사의 기록물로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천대할 수 없잖아요. 네. 네. 누군가는 참견하겠길래 네. 누군가는 아름다운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겠기에 네. 누군가는 대한민국을 지킨 역사적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전시회를 가감한 투자를 통해서 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찾아오셔서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웃어주면 그 전시회는 반드시 큰 효과를 발휘하리라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드릴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네. 일단 많은 그 분들이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관심의 폭이 더 확대됨을 아까 우리 표지에서 보한 것처럼 퀀텀 점프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퀀텀 점프가 뭔지도 모르지만은 현실을 도약하는 현실에서 도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퀀텀 점프라고 하는 용어를 부지불식간에 듣고 말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퀀텀 점프를 우리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퀀텀 그라운드 양자터입니다. 그래. 예, 여러분과 꼭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렇죠. 네. 뭐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만은 누가 앞장서서 손상대 구본철 박사 앞장서서 끌고 간다 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얽혀 있는 상태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모두가 똑같이 자유 대한민국의 또 다른 튼튼한 도를 하나씩 쌓아간다는 이런 정신으로 반드시 함께 하겠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양자 큐! 자,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